아니 댓글로 저희 이제 몇 수 했는지 그리고 일 병행 했는지 그리고 연간 계획이랑 월간 타임라인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먹방과 함께 네, 합격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19년도 출시 이렇게 시험을 봤고요. 첫 번째 때는 경기도를 지원해서 1차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할만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초수 때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패기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2차 스터디 때도 패기만 가득한 채로 스터디를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알맹이는 없는 조금 그런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실패를 맛봤죠.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두 번째 18년도 때는 그때 서울에 인원 TU가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을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1차에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한 1점? 항상 1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었어가지고 1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 19년도 때에는 1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더 열심히 해서 19년도 때도 서울에 응시를 했고요. 이때는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한 4점 정도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는데 2차가 서울 2차에 그래서 완전 많이 깎여가지고 근데 그때도 1점 정도 아쉽게 또 탈락? 불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이제 다시는 공부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힘도 안 생기고 의지도 그냥 안 생기고 이게 내가 계속 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될 시험이면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끝없이 막 항상 열심히는 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출시라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출시까지 서울로 본 결과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수 때 유아교육이랑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아교육과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과 일과 임용고시를 한 번에 했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고 그때 이제 초수 때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커플 2점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저도 유니쌤처럼 되겠다. 이거 생각보다 뜨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운데 막 이렇게 좀 교만했었죠. 그랬는데 2차에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2차가 제가 또 그때는 1차 공부는 사실 일하면서 할 수 있는데 2차는 스터디도 나가야 되고 한데 일병행을 하면서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시간 내기가.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2차 준비를 했나? 그래가지고 네 거의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보러 가기 하루 전날 저 울었거든요. 너무 막막해서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울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보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뭔가 준비가 안 됐다. 2차 시험 보러 갈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에서 참혹하게 근데 또 아깝게 떨어졌어요. 1점 몇 점으로 너무 아까워요. 최종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1점이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논술에서 이거 하나만 안 틀렸어도 뭐 1차 때 뭐 이거에서 하나만 안 틀렸어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19 출시 때 그러니까 19년도 시험 때 그렇게 됐던 거고 19 출시 때 2차 준비를
1차 준비를 할 때 같이 해야겠다. 저도 그랬어요. 네. 아. 이게 짧은 기간에 될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때 최불합 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추시 때부터 이제 스터디를 2차를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시작하셨어요? 1차 공부 시작해가지고. 완전 바로는 아니었고 떨어져서 최종 불합 했을 때 약간 충격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마음 다잡고 우리 다시 해보자. 최불합한 사람들에게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씩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 추시가 열렸잖아요. 이거 기회다. 왜냐면 서울 그때 19년도 때 서울 자체 출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9 출시 때 평가원에서 낸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다 라고 했는데 1차에서 0.34조로 0.34 소수점. 네. 그 유명한 소수점 선생님이 한 번의 차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세 분이 채점을 할 때 한 분이 틀렸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분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때 2차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2차 준비도 같이 하면서 또 1차 준비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실 봐야겠다 하면서 20년도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도 다 그만두고 올인했어요. 올인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1차에서 커플 2점이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커플 2점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20년도 2차 준비를 2차를 보러 가기 하루 전에는 그 작년 1년 전과 되게 달랐어요. 1년 전에는 나 도망가고 싶다. 나 준비가 안 됐다. 이랬는데 20년도 때는 나 이제 2차 준비 그만하고 싶다. 약간 지겹다. 약간 이 정도. 얼른 하고 싶다. 얼른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습득한 거를 빨리 면접관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2차 준비는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더 나중에 자신이 없는 분이시라면 맞아요. 1차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두쌤요. 저는 일단 2019 시험이랑 2019 추시 시험을 2번 봤는데 저는 원래 사립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까지 일을 했어서 2019년 3월부터 이제 일을 모두 수료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인을 했고요. 그러면 사립 다니다가 네. 왜 임용고시를 봐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궁금한. 저는 유치원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유치원이 사실 힘들잖아요, 현장이. 그래서 잠깐 다른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다시 그 다른 일을 하는데도 막 유치원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인데? 지금 우유 마실 시간인데? 지금 바깥놀이터 가면은 이런 활동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019 때 시험을 봤는데 저는 6점 차인가? 났었어요. 그럼 최불합 했을 때 멘탈은 어떻게 다시 잡았는지. 어떻게 멘탈 잡았을까? 한 달 정도는 그냥 잠만 자고 멍만 때리고 이걸 뭐 다시 시작한다 해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미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대충 감은 알고 있지만 또 어디서부터 뭐가 부족했고 이런 거를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었고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저는 이제 스터디 윗미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거기서도 힘을 받고 네, 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일병행은 하지 않았고 공부에 모든 시험 때 다 올인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올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유미쌤은? 저는 사실 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는 제 블로그에 사실 후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저의 뭐랄까요? 신앙 이야기가 너무 깊게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될 것 댓글에 블로그 네, 주소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위로가 많이 됐던 거는 제가 그래서 19년도 때 떨어지고 나서 최종 불합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감도 많이 되잖아요. 같은 시험에서 같이 떨어지신 선생님들이랑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우리 으쌰으쌰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2차 스터디도 미리미리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잠깐 해서 될 게 아니다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해서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신 분이 19 출시 때 합격하셨어요. 19 출시에 합격하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0년도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갔죠. 두쌤이요? 저는요. 이제 출시 때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1차를. 그래서 2차를 처음 도전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유벤져스 같은 좋은 채널이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맞아. 2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맞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맞아요. 처음이니까 맞아요. 어디서 물어봐야 되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스터디 어떻게 구해야 되지? 맞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유벤져스를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 예쁘죠? 2차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는 스터디를 2개를 2차 때 했기 때문에 저도 미미쌤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시험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1차는 다시 해도 2차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와우. 맞아. 그쵸? 2차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와, 살도 막 4kg 막 이렇게 살 빠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부담감에. 근데 사실 1차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맞아. 근데 2차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쨌든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1차도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건 맞지만 생각할 시간이 2차는 사실 시험 당일에 생각할 시간이 2차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2차는 더 울면서 공부를 했죠. 그때 이런 채널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필, 깨알 어필. 네, 그랬습니다. 그럼 더워. 댓글 중에 그 연간 계획이랑 월간 계획, 그리고 이제 하루에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좀 타임라인 같은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N월, N시간. 그러니까 그게 뭐죠? 3월에는 3시간, 오. 4월에는 4시간. 그러면은 네. 시험이 진짜?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에는 몇 시간? 11시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시 때는 원래 이게 초수 때는 이걸 유지를 했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오래 앉아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은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을 채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맞아. 네. 근데
나만의 그냥 기준을 세운다? 뭐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1차는 약간 엉덩이 힘으로 하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시 때는 N월 N+2로 했어요. 그래서 3월 5시간? 이게 최소 시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1월인데 시험이 추시 시험이 7월이었죠? 6월이었죠? 6월. 근데 6월이면은 원래 8시간이잖아요. 근데 최소 시간이니까 뭐 컨디션이 더 좋으면은 뭐 12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 12시간은 못 찍어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공부할 때 빡 하고 약간 좀 쉬는 것도 많이 쉬었어요. TV도 좀 보고. 저도 주말은 좀 쉬는 시간.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지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연간 계획은 몇 월 달에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주시는 걸 보면 1, 2월 달에는 개론, 기본서를 읽으면서 개론에 대한 기초를 조금 다지고 3, 4월 때는 강론, 기본서를 보면서 강론의 기초를 다지고 그와 동시에 논술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초를 계속 다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분량이 없어졌죠. 네, 저희 때는 처음에는 뭐 400자 한 4월까지는 400자를 써보다가 5, 6월, 7, 8월 가면서부터 600자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뭐 1200자 이런 식으로 점점 분량을 늘려가면서 논술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이 이제 끝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바퀴 정도는 이제 가볍게 내용을 이제 살펴본 거죠. 사실 그때는 저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면 이거 그때 봤던 것 같다. 이 정도 5, 6월까지도 강론, 개론 강론을 계속 이어오다가 한 7, 8월 달부터 이제 강사님들이 다 문풀 강의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습득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저는 초수 때는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 내용에다가 문제에서 알게 된 새로운 이론들도 이제 추가해서 신이론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넓혀가고 범위 넓혀가다가 이제 9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많이 풀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면 단거나 하셨어요 혹시? 네. 초수 때는 그냥 어떻게 했더라? 했지. 초수 때는 근데 단권화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저만의 요약 자료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모든 과목으로 만들지 않았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만 제가 요약 정리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긴 했는데 이제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단권화를 점점 줄여나가서 딱 저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할 때부터는 이제 암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시험이구나. 맞아. 여기서 암기를 많이 하는 게 승부를 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다시 할 때마다 조금씩 암기 시점이 앞당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9년도 출시 봤을 때는 정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암기를 바로 시작했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습득되어 있었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시간보다는 암기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암기를 하면서 얘네를 한 번이라도 뭐 백지 쓰기를 안 하면 놓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백지 쓰기만 하루 종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시 때 수업 듣고 나면은 그날의 내용들을 그 주에 암기를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연간 커리큘럼이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 흐름을 알려주는 거긴 한데 그때 나의 상황을 보고 필요한 거대로 계획을 하셔서 하면은 그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초수 때는
1, 2, 3 저는 조금 늦게까지 개론을 봤던 것 같아요. 4월까지도 개론을 봤나? 그리고 한 5, 6, 7 강론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8 이제 문풀이 이미 시작됐는데 저는 아직 문풀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거를 돌리고 있었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외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한 8월부터 막 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초수 때는 저는 법은 버렸었거든요. 왜냐면 법까지 안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일단 기본에 충실해서 여기서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고시문을 좀 막바지에 외웠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보기 하루 전에도 막 고시문 외우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징글징글. 짐이야 짐. 맞아요. 고생문. 그쵸. 그리고 해설서 같은 경우는 사실 초수 때는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초수 때는. 그래도 이제 보긴 봤는데 그것도 초반에는 안 보고 강론할 때는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는 정도였고 그것도 한 문풀 하면서 막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서를 우선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개론서가 줄글로 보통 줄글로 이렇게 길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이 생각보다 읽을 글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해독하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념이 이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어떤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고 암기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랬고 그래서 많이 읽다가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연필로 밑줄을 긋고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세 번째로 읽을 때는 뭐 빨간색 볼펜으로 긋고 마지막으로는 형광펜으로 긋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회독 빠르게 할 때는 형광펜으로 된 것만 이렇게 읽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요약 뽑아내서 이제 요약 자료로 만들고 뭐 단거나 과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걔는. 저도 윤희쌤이랑 비슷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건 저는 주말에는 좀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보면서 가려고 문제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좀 만들어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개론 때 약간 정의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도 뭐 중심하다, 뭐 지각의 중심화,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 뭐 이런 거 정의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처음에는 뭐 사물을 볼 때 한 측면만 보는 것, 뭐 다른 측면은 안 보고 뭐죠?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만 써놓고 그 이제 뒷면에 답이 중심화 이런 걸로 이제 보고 다니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반대로 중심화만 써 있고 뒤에 이제 정의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정의가 이랬지? 이러면 다시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랬고 그리고 개요도 만드는 건 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험이 또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요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뭐 프로이드의 이론이다. 그러면 프로이드에서 그 자아 3가지 자아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이렇게 한 챕터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챕터는 그 방어기제 챕터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조금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 카테고리에서 나온 거지 하면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요도를 쓰면서 읽었어요, 줄글을. 그러면 한쪽은 이제 개요도로 보이고 한쪽은 줄글이잖아요. 그럼 되게 이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또 읽으면 되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두두쌤은요? 저 미미쌤이랑 완전 비슷해요. 저는
그 시험이 끝나면은 정의노트에다가 저 이제 요만한 링 수첩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링 달려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앞에는 피아제 하면은 1. 도덕성 발달 이론, 2. 인지 발달 이론 이렇게 해서 피아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조그만 거 해놓고 뒤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그리고 거기다 썼어요. 도덕성 발달 이론 해가지고 몇 가지 있죠? 도덕성 발달 이론이? 4가지인가? 그러면 여기 가로치고 4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힌트식으로. 그래서 뒤 보면은 이렇게 하고 틀린 거는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제가 형광펜 중에서 지워지는 형광펜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유용하게 썼는데 외워지면 지우고 오 맞아요. 안 외워지는 거는 칠해놓고 외워지면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험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형광펜 쳐져 있는 걸 중점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개요도도 만들었는데 저는 마인드노드라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료 어플이긴 한데 되게 개요도를 작성하는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그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다 있거든요. 꿀팁! 네. 그래서 뭐 과목별로 뭐 부모교육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 부모교육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뻗어나가는 거죠.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 이름이랑 명칭만 써놓고 그걸 이제 그 개요도를 보면서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개요도를 펴놓고 부모교육, 드라이커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 2가지가 저의 공부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의노트 만들기, 개요도 만들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강론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강론에는 물론 신, 사, 예, 자도 있지만 해설서도 포함이 되잖아요? 맞죠? 네. 고시문과 해설. 그럼 따로 나눌까요, 저희? 네. 고시문과 해설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일단 강론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개론이랑 같은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 많이 읽어보고 저도 이제 요약 자료 플러스 개요도 만들어서 백지 쓰기 반복. 저는 강론 부분은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들 있잖아요. 서적. 그거를 좀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1차에서 떨어지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이론은 나 다 외울 거다. 나 다 외워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부모교육을 공부한 날이에요. 그럼 부모교육 검색해가지고 북한에서 부모교육 강론서를 다 꺼냈어요. 그럼 한 이 정도, 6권? 5권? 하면은 다 이제 목차를 딱 보면은 공통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부모교육 이론, 뭐 학자 이름별로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면은 그 페이지를 다 펼쳤어요. 엄청 큰 책상에다가 책을 다 펼치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이면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 딱 제목 적어놓고 다 펼쳐서 읽어보면서 공통된 내용 적고 개념, 공통되게 나오는 개념들 정의 적고 이 책에는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 이론일 경우에 그것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정말 내가 다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요약 자료가 아니죠. 사실 저만의 교재가 돼버린 거죠. 진짜 그거를 많이 하셨어요. 해서 그거 다 외웠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다 펼쳐서 다 했어요. 2차에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1차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막 6월, 7월 이렇게 될 때까지 하고 이제 문풀 시작하면서 그거 다 암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초수 때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초수 때 이렇게 표로
나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내가 이거 놓칠 수 없지.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그 표에다가 자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만했던 자료집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기 때 불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을 바엔 진짜 안 외운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 단거나 노트에서. 근데 안 외운 것 중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심내서 자료를 만들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편집 담당이 행사 있으면 간판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겠다 해서 이제 그 추시 때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표로 된 교재를 샀죠. 류쌤의 기특함. 그걸 샀어요. 근데 저는 그 1차 때도 표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특한이 표로 돼 있어서 가독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저는 표로 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특한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모조리 다 단거나를 시작을 했죠. 뭐 민생 내용도 담고 배송 내용도 담고 다 모조리 담아서 그게 또 나만의 단거나 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다 외우자. 저는 목표가 1차 1등, 2차 꼴등. 사실 2차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차 때 최대한 고득점을 해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단거나 노트를 다 외웠는데 거기서 좋았던 스터디가 있었어요. 전화 스터디. 저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한 파트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모교육, 똑같은 기특한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친구랑. 3쪽부터 10쪽까지는 친구가 안 보고 이야기를 해요. 책을 덮고. 그럼 저는 봐주고. 그리고 저는 11쪽부터 뭐 15쪽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다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거 했어요. 전화 스터디로도 하고 만나서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전화로 하니까 좀 친한 언니랑 했거든요. 자꾸 수다를 떨죠. 수다도 떨고 약간 좀 대충 외웠어도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만나서 그냥 딱 책 덮고, 그러니까 오늘 개론 중에 사상이다. 그럼 그냥 책 덮고 나서 그냥 물어봐요. 몇 페이지 말해봐. 저는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누가 말하고 이걸 안 정했어요. 말해보세요. 이 부분 말해보세요. 그 선생님은 이 부분 말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냥 말로 하는 백지 쓰기나 다름없었죠. 구슬로. 근데 이게 만나서 하니까 내가 안 외워가면은 약간 민폐인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는데.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약간 사실 내가 이상하게 외우거나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나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 부분 조금 이상한데? 다시 얘기해봐. 맞아. 이렇게 개념 같은 거를.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되게 대충 외운 부분도 알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 거기 좀 이상해. 좀 다시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시문이랑 해설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고시문은 매일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네. 그래서 하루에 두 영역씩 했는데 시인의, 사예, 자신, 의자, 예자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은 학원 가는 날이어가지고 안 했고요. 일요일은 올 신의사 예자. 근데 이게 일요일 날은 시간 너무 잡아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고시문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일요일은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일요일은 안 헤어지는 것. 이것을 한두 영역씩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도 2개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연탐구가 진짜 약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술 경험에서도 헷갈려. 갖고 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아. 좀 대하여 대해서 막 대해 이런 거 있잖아. 관심을 가지고. 우벤져스. 해설서 같은 경우는요,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빈칸을 뚫고 빨간 색깔로 정답을 적어요. 그리고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대면 안 보이거든요, 빨간색 글씨가. 근데 그냥 빨간 볼펜으로 하면 살짝 보이고, 그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정답을 적어놓고 셀로판지를 이렇게 셀로판지가 아니라 그 뭐죠, 딱딱한 빨간색 종이가 있는데, 코팅된 그런 재질 그런 거 말하는 그 거죠. 노량진 알파문고 가시면 300원에 파는 딱딱한 다들 빨간색 아실 그게 것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대면서 빈칸을 맞춰보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아무거나 뚫는 것도 아니고 많이 뚫는 것도 아니었어요. 핵심 문장, 흥미, 자발성 이런 거 나올 만한 곳에 뚫어놓고, 그리고 너무 많이 뚫으면은 사람이 딱 봤을 때 보기 싫어. 지치더라고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뚫었을까? 사실 이게 더 나올까? 그래서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곳에 뚫고 그걸로 보면서 해지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문제를 만들었어요. 해지서. 막 이렇게 빈칸 해놓고 유아의 흥미, 그거 뭐죠? 그거 있었잖아요. 신체운동 건강에서 평균대 걷는 3, 4, 5세 별로 평균대를 올라가는 게 달라요. 네네. 그래가지고 3세의 경우에는, 4세의 경우에는, 5세의 경우에는 써놓고 이것도 정의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지금은 해지서 이렇게 해놓고. 연령별이 없어지고. 그렇죠.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 때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놀이 실행 자료, 이해 자료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령이 없어졌죠.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는 고시문이랑 해지서를 합친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저도인데. 저는 뱃쌤 강의를 들었었는데, 뱃쌤이 이제 해설서랑 뭐지? 지침서, 해설서 지침서를, 해지서를 이렇게 읽어주시는 수업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읽고 보고 하는데, 고시문이랑 이렇게 내용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문을 외울 때 이 해지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 같이 암기하면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표를 조금 넉넉하게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제일 첫 번째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하기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칸을 크게 그려서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이제 고시문 내용을 적죠. 뭐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하면 이제 그 아래에 있었던 해지서 내용들을 키워드로 적었어요. 똑같아요. 정말요? 키워드로 적고, 그렇게 하니까 한 영역에 3장 정도? 해서 다 하니까 뭐 5개 영역, 총론이랑 뒤에 환경 구성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해지서 노트, 고시문 노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항상 공부를 했고, 저도 뭐 신의 사회자 저도 2개씩 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신의 했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의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하고 틀린 걸 채점하고 틀린 걸 다시 암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했던 거를 다음 날 다시 하는 거예요. 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의를 하고 새로운 거 사를 하고 사에서 또 틀린 거랑 제대로 외우고 다음날 또 사하고 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 하면서 계속 누적해서 반복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저는 이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개씩. 해지서는 유니쌤이랑 비슷해가지고 고시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너무 외우는 게 싫었어요. 고시문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잖아요. 운동성이 없죠. 이렇게 무식한 공부가 다 있나. 그래서 사실 초반 때는 거의 안 외웠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외우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그냥 읽어봤고,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빈칸 뚫어서 그 빈칸이 뭐였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넓어진 것 같아요.
이 단어 요만큼 그냥 두 글자 단어였다면 이게 뭐 4글자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점점 외워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쓰려 한 영역 다 쓰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해지서 내용까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중반쯤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영역만 쓰고 나머지 신의사예자 4 영역을 말로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수 때 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인을 했는데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한 번씩 꼭 나갔거든요. 그래서 산책 나가서 그 종이를 가지고 가요. 고시문 종이를 가지고 가서 산책하면서 내가 말로 외워보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 막히네 이러면 딱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5 영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빼먹으면은 또 까먹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 쓰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말로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되게 많이 확 줄었잖아요.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서 연령도 없어지고 다행입니다. 해서 진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법은 다들 공부하셨나요? 저는 저는 진짜 문제를 풀어야지 기억에 확실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를 했는데 카페를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법을 파트별로 가져갔어요.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법, 뭐 짜잘한 법들은 2-3개씩 한 명이 묶어서 해가지고 월요일은 유아교육법 내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유아교육법에서 무작위로 3문제씩을 내고 그거를 비밀 댓글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채점하고 뭐 다음 날의 답을 그 댓글로 달아준다던가 이래서 채점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할 때는 그 법을 사진 파일로 한 다음에 지워가지고 빈칸 뚫기 해가지고 계속 썼어요. 그 패드에다가 했는데 패드에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종이로 인쇄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매일 풀고, 다른 거는 사실 많이 못 봤고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이걸 진짜 중점적으로 봤고, 특히 유아교육법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도 계속 내고 여기에서 냈으면 다음엔 여기에서 내고 문장을 통째로 바꿔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법을 버렸었어요. 버렸었는데 그래도 2번째 시험을 볼 때부터는 일단 어쨌든 1년 동안 모든 영역을 기본서에 있는 거는 다 외웠었기 때문에 법도 이번엔 한번 해보자. 1점이라도 아쉬우니까 한번 해보자. 1점의 소중함을 느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법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밴드 스터디 해서 하루에 한 사람당 2문제였나 4문제였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날까지는 유아교육법에서 내자 하면은 거기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 문제나 나올 것 같은 걸로 4문제씩 만든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갔을 때 저는 화장실 갔을 때 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풀어보고 또 짬날 때 잠자기 전에 한 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바지에는 그 밴드에서 만들었던 문제를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해가지고 그것만 달달 그냥 보면서 계속 틈날 때마다 보면서 했더니 어느 순간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로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주로 봤고 나머지 법들도 좀 이건 나올 법하다라는 것들만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강사님이 주시는 법 자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그 특수교육법까지 저는 3가지는 기본으로 받고 이제 나머지는 그 외의 법들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봤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 개론 강론 공부했던 것처럼 눈으로만 읽으면서 익숙해지려고 하고, 첫 번째는 연필로 읽고, 2번째는 펜으로 긋고 읽고, 이렇게 뭐 4번째는 형광펜으로 하고, 그래서 그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빈칸만 채우는 거죠. 그 이제 유교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그 외에 이렇게 4가지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영역씩
한 법씩 해가지고 빈칸 채우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까지.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그 패드를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법 어플 있죠? 아, 그거 뭐지? 법 어플, 법제처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그 화면을 캡처해요. 그래서 핸드폰 그 지울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편집 기능? 네, 편집 기능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운 다음에 그걸 이동하는 동안 보는 거죠. 아, 이거 그거, 아, 이거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이제 더 많은 법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거 말고 내가 모르는 법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임용 카페에다가 법 문제 한 사람당 한 문제 내는 거예요. 이제 밴드에. 그래서 한 50명 정도를 제가 댓글로 이제 밴드 주소 날려주고 이제 뭐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해가지고 그날 딱 한 문제씩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한 문제 냈지만 50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법 한 번 싹 보고 그래도 한 번 보는 거랑 아예 안 본 거랑 또 다르기 그쵸, 때문에 다르죠.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그런 밴드도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참 그래요. 뭐 놓기에는 아쉽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고시문, 너무 법, 그렇고. 장학 이런 게 맞아요. 다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면 자신감이 되죠. 그쵸, 다 자신감이 이제 되죠. 가져가면은 자신감이 되는 거고 조금 포기하겠다 하면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쵸. 다른 거에 이제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안전이랑 장학은 양이 진짜 방대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두루누리를 봤어요. 두루누리가 뭐죠? 그 류쌤 책인데 아. 장학 자료를 전부 모아놓은 책이에요.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재본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걸 하는 시간에 그냥 돈을 차라리 조금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샀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장학은. 네, 그래서 장학 자료가 사실 우리 개론 강론에 나오는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도 맞아, 있고 그리고 책이 일단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껍고 3권이나 돼요. 졸려요, 그리고. 네. 그래서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심심할 때 그러니까 막 맞아. 너무 지칠 집중 때, 안 되고. 지치고 아 배부르다. 가볍게 공부하고 싶을 때. 오늘 조금만 쉴까 할 때 그냥 슬쩍 넘어가는 용으로 장학을 받고 근데 보다가도 이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체크용 맞아. 그런 거만 봤어요. 책에다가 붙여 넣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안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은 저는 안전이든 장학이든 이렇게 강사님이 나눠주시는 자료를 우선 기본으로 받고 왜냐하면 어디서 자료를 얻어야 되는지도 처음에는 몰랐고 뭐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몰랐고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 제가 들었던 강사님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읽기 자료로 조금 읽는 능력을 많이 키워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원본으로 다 프린트 하셔서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모으면 막 이만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날 받은 장학 자료를 저는 똑같이 했어요. 첫 번째 연필로, 두 번째 펜으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그 세네 번째 정도 읽으면 이제 키워드 보이니까 그거 키워드들을 이제 정리를 했죠. 저의 요약 노트나 뭐 단권하고 있던 책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해서 그렇게 4번 읽고 단권화에다가 적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장학자료를 저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권화 돌리면서 계속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따로 장학 자료다. 장학을 꺼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같이 공부하는 흐름에다가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조리 다 그 정의 노트에 적었어요. 해지서 장학 안전해서 안전하고 이렇게 좀 내용 쓰고 그 정의 노트만 계속 달달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타임라인? 하루 타임라인. 몇 월 달을 말씀드려야 어느 시점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좋을까? 어느 타임이 궁금하세요? 라이브였으면은 물어봤을 텐데. 그러면 문풀 시점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시점이 어떨까요? 9월? 9월쯤? 9월쯤?
9월.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적인 루틴? 하루의 네. 대략적인 루틴? 일단 저는 7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저는 7시 넘어서 7시 전에 일어나면 하루 리듬이 완전 깨져버리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희 최소 그러니까 제일 이른 기상 시간은 제 기준 7시였어요. 뭐 6시 50분에만 일어나도 피곤해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일단 고시문을 쓰고 그나마 다른 공부 중에 저는 고시문이 제일 나았어요. 왜냐면 딱 외우고 나서 결과가 보이니까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그나마 고시문을 부담이 덜했기 때문에 고시문을 일단 두 가지를 쓰고 그러면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은 잠깐 쉬고 이제 개론 3시간 정도 그리고 강론 또 3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점심 먹고 이제 문제를 풀었죠. 계속 그 강사님 문제나 아니면은 스터디를 하면서 만들었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틀렸던 문제도 풀고 맞았던 문제인데 조금 헷갈렸다. 이거 내가 운으로 맞춘 것 같다 하는 것들 풀고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을 저녁 시간까지 쭉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시, 11시 이때까지 계속 문제 풀고 오답 맞추고 이런 과정을 했고 오답 노트는 따로 만들긴 했는데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시간에 그냥 그 오답 된 이론을 외우자 해서 그 암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9월 달쯤이다 생각하면 일단 저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8시에서 9시 정도? 거의 9시 다 돼서 일어난 다음에 9시에서 10시까지 논술을 한 편 썼어요. 근데 이게 논술을 1일 1 논술 했거든요. 그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1일 1 논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논술을 30분 만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논술 쓰고 첨삭까지 다 10시까지 끝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한 반부터 12시 반 정도 점심 먹기 전까지는 개론을 봤어요. 백지 쓰기. 한 9월 달쯤이면 백지 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커피도 마시고 한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는 이제 강론 한 영역을 이제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시부터 6시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좀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시간대는 뭐 법이라든지 고시문이라든지 고시문 한 편을 썼던 것 같아요. 고시문 한 편을 쓰고 해지서를 뭐 슬쩍 본다든지 이때 조금 집중이 안 될 때 볼 수 있는 좀 장학 자료나 안전 같은 거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저는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TV를 조금 봤어요. 저녁 때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자기 전에 법이나 뭐 좀 가벼운 거. 저는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한 거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3시간 아침 공부, 낮 공부, 밤 공부 이렇게 세 타임을 나눠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아침 공부, 그리고 점심 먹고 한 4시간 정도 낮 공부, 그리고 저녁 먹고 또 한 3, 4시간 정도 밤 공부 이렇게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집중력이 약한 타입이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해버리니까 조금 버틸만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앉아있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하는데 아침 때에는 이제 미루다 보면 짐이 되는 것들을 먼저 했어요. 법, 고시문, 논술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딱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부 때 이걸 먼저 해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낮 공부 시작할 때 문풀 이제 문제집 강사님의 문풀 문제지를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꽤 많고 어려운 문제들도 막 같이 섞여 있었어가지고 푸는데도 꽤 오래 걸리고 또 강의를 들어야 이제 그 해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해설 듣고 채점하고 오답 찾아보고 개념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낮 공부가 또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한 4, 5시, 5시, 6시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녁 먹고부터는 이제 그 오답 개념들을 다시 저의 그 단권화나 요점 정리, 요약 정리돼 있는 거기에다 이제 추가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백지 쓰기 하는 거죠. 백지 쓰기 계속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풀어봤던 문제들도 계속 반복해서 다시 풀고 체크해놓고 계속 풀고 틀리면 또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풀었고 그랬겠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을 노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원고지의 시험을 보았으니까 그 1200자 원고지 노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 2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고 1페이지에 600자, 2페이지에 600자인 거죠. 이렇게 1, 2 해가지고 문제를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앞에 1에다 붙이고 딱 써요. 쓰고 이제 2도 쓰고 그럼 1200자 완성이잖아요. 여기 문제 달랑달랑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기면 내 논술만 볼 수 있고 닫으면은 문제랑 같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가 첨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이거를 한 2-3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쓰기 이런 걸 했었네요. 아 그리고 기출 문제 기출 공부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다 외운 것 같은데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기출 공부할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기출 문제에서 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이 지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야 제가 예시를 좀 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있지? 반두라 말고 주파운동 누구죠? 주파운동? 주의집중 파지 동기와 반두라밖에 모르는데? 피하지. 그게 반두라인가? 반두라. 반두라의 그 주파운동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집중 파지 동기와 운동재생 동기화. 이 문제가 되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만약 그걸로 예시를 들면 뭐 이게 주의집중이다, 운동재생이다 뭐 이런 거 되게 뭐 갈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답이 주의집중이면 왜 주의집중일 수밖에 없는지 근거를 그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뭐 이거를 보았고 그럼 그 부분을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집중이 나올 때는 이런 지문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또 주의집중은 그 지문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지문에서 이 답이 좀 그 확실하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 개념의 정의를 이제 기출에서 찾는 거죠. 저는 그 찾은 정의를 또 요약 자료에도 그렇게 외우고 그리고 요약 자료나 단권화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저는 하늘색이나 회색 이렇게 좀 연한 형광펜으로 다 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맞아. 이런 키워드에서 많이 맞아요. 나왔구나. 뭐 미술 같은 경우는 표현 기법에서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게 정말 많이 나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만 안 나왔네? 이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 시작할 때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기출을 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에서 선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그런 감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껴지실 때도 한번 꺼내서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기출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에는 기출을 무조건 이렇게 풀어보고 무조건 100점을 맞을 때까지
모든 시험에서 무조건 막 너무 지난 97년, 98년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두고 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100점이 나오도록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계속 풀었고 두 분 선생님 말씀처럼 정의를 기출로 외웠고 기출 출제된 문제나 이론들을 다 표시해놓고 이거 무조건 기출이니까 이건 다 외워야 돼 해서 그 주변 언저리까지 다 외울 수 있도록 했어요. 만약에 아까 그 반두라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주의 집중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파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뒤에까지 다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기출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답인 부분만 또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때 주의 집중 파지 그 부분도 보면은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었던 맞아요. 문제가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주의 집중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지문을 좀 해석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연도에 그 지문에서 이렇게 발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기출은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 것 같아요. 문제 그것도 저도 제본을 되게 좋아했는데 돈 많이 쓰셨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출도 여러 권 제본을 해놓고 그냥 풀어보는 용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용 해가지고 계속 시험 전날까지 기출은 계속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합격 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먹방 앤 합격 수기를 해보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Q&A를 한번 받아볼까요? 좋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Q&A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라이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